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지난 12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관절염의 날이었습니다. 관절염 하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상으로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붓거나 또 물이 차기도 하는 무릎 관절염. 그 원인은 어떻게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이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평소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분 계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여러분께 친절한 상담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윤지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단풍 구경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이 무릎이 시리고 아파서 산을 잘 오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선생님, 우선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서 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절은 연골, 관절 주머니, 그리고 근육, 점액낭, 수많은 인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고장이 나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관절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무릎 관절염은 허벅지와 장딴지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선천적으로 관절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태어나신 분들, 비만으로 관절에 과도한 힘이 전해지거나 외상이 심할 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릎 및 관절 부위에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관절염 하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요.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습니다. 먼저 또 관절염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관절염 하면 일반인들이 대체로 아시는 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아주 다른 병인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절과 관절 주위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드린다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 국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퇴행성 마모가 관절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비유를 하자면 오랫동안 자동차를 타면 차가 망가지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뼈 사이에 있는 관절 연골이 닳고 손상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 노화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허벅지와 종아리뼈 사이에 부드러운 연골이 있어서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것을 방지해서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를 받치고 있는 무릎 주위의 근육이 노화가 되고 무릎 관절에 더욱 많은 부담이 가중이 되게 됩니다. 또한 관절이 노화가 되면 연골에 충분한 영향이 가지 못하게 되고 탄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골이 마모되고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마르거나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이 변형까지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여성들은 대부분 이 관절염을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65세 이상 여성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남성보다 여성이 퇴행성 관절염에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골의 노화는 대체로 30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부터 빠르면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무릎 관절은 몸무게에 비례해서 하중을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통해서 대체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급격한 체중 증가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하중이 늘어나게 되고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흔하게 되고요.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근육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훨씬 자주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무릎이 아프고 안 좋으신 분 중에 물이 찬다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가요? 무릎에 물이 차는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꼭 관절염이 아니라도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도 물이 찰 수가 있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퇴행성 변화에서도 찰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무릎에 뭔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우리 무릎에서 우리 몸에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꼭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대체로 무릎 통증이 가장 큰 증상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절이 붓고 아프거나 부어있는 부위를 만졌을 때 뼈가 튀어나온 곳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뻑뻑하다. 이 기간이 5분 이상 지나면 좀 좋아지기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물이 차서 붓는 경우도 많고 심할 경우에는 무릎이 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뻑뻑한 증세, 시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화끈거리고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시게 합니다. 네. 관절이 붓고 뻑뻑하고 통증이 생기면 치료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일단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으면 증상과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연골 주사, 그리고 물리 치료나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부위의 온도를 냉각시켜서 통증이나 부종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효과가 있겠고 네. 충격파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조직 및 염증 부위에 염증을 줄이는 치료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기나 말기 등의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요구가 되는데 최근에는 치료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가능한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리는 수술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윤지열 정형외과 전문의와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진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수술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 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자체를 새로운 기계로 갈아 끼는 수술이 되겠는데 이를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대신에 특수 합금과 보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통증을 줄이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무릎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는 관절염으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망가진 조직을 제거하고 튼튼한 새로운 기계 관절을 삽입했기 때문에 운동 기능이 되살아나고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인공관절이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거부감도 들고 합병증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보던 것이 요즘에는 20년, 25년 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컴퓨터 수법들이 많이 좋아져서 네.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요즘에는 맞춤형 인공관절도 개발이 돼서 네. 개인마다 그에 맞는 관절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나이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이 수술은 어느 정도 연령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인공관절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네. 의학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네. 이전에 80대, 9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위험하다 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관리가 괜찮고 본인 몸 상태가 아주 심하게 약하지만 않으시다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심지어 심한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수술을 받고 완쾌해서 퇴원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공격하는 행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체로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관절 안에 활액막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합니다. 그 활액막의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외부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네. 우리 관절 자체를 공격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대체로 원인은 아직까지도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던데 주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나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중간 마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30분 이상 뻣뻣하고 잘 안 펴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이 외에도 다양한 관절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그 관절 어디나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러 관절의 통증이 나타나며 대칭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얘를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도 같이 아프고 왼쪽 손목이 아프면 오른쪽 손목도 같이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조광직이라 부르는 손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80% 이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시면서 평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 현대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 당뇨와 같이 일단 진단이 되게 되면 평생 동안 관리를 하셔야 되는 병으로 알고 계시면 이해시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약물 치료는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증량하기도 하고 가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물 치료의 정도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발병된 지 얼마나? 발병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는 정도에 따라서 약물요법,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준비된 사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할 경우에는 활액막의 증식이 심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인 활액막의 염증을 제거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약해지고 또 닳으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이 2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서 상담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무릎에 물이 차 있다고 병원에 갔더니, 네. 물을 빼야 된대서 주사관을 열려니까 피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찍었더니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금 반 기부술 해갖고 기다려보자 해서 반 기부술 해갖고 집에 와서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계속 그냥 이렇게 기부술 해갖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자, 어머님 다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다친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다친 적은 무릎- 없으시고요. 예. 혹시 무릎에서 그 피가 나올 때 그 빨간 정도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예. 고개를 들고 보니까, 우리 피금 탈 때 큰 대롱이 피가 한 대롱을 빼고 나니까 네. 그런 거기가 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MRI 찍고, 네.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보더만 혈관도 터진 적도 없는데, 네. 이건 좀 이상하다고 두고 보자 해서 병원에 입원을 안 할 것 같으면은, 네. 기부술을 하자 해서 지금 반 네. 기부술 해야 집에 와가 있습니다. 일단은 혈관절증의 원인은 대체로 뭔가 망가졌을 때입니다. 뭐 십자인대가 터졌든지 연골판이 터졌든지 하는 원인이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무릎에 피가 찬 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그 색깔을 말씀을 드렸던 게 주사바늘로 찌르는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게 되면 관절액과 섞여서 선분홍빛으로 굉장히 희미하게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빨간 피가 솟아났다면 무릎 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고 일단은 깁스 치료를 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붓고 원인이 지속이 된다면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RI 말고 또 검사가 또 있습니까? 네, MRI상 좀 애매할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안을 샅샅이 찾아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가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음 상담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54살인데, 네. 무릎이 좀 높은 데서 내려올 때는 아프고, 좀 멀리 한 100m 정도 걸어가면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갔다니까, 네. 엑스레이 찍으니까 엑스레이는 안 나타나고 안쪽으로 아픈데, 주사도 한 대 맞았는데, 그 맞을 때 뿐이고, 네. 지금 보름을 다녔는데도 기부수까지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나서가지고, 지금은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걷기만 하면 아파요. 그 어머니 그 아픈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픈 게 한 1년쯤 됐어요. 1년 정도 되셨습니까? 예, 그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도 있고요. 예. 예. 하신 일이 많다면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도 있겠고, 특히 내려오기가 불편하시다면은 연골연화증의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물 차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엑스레이만 찍어봤는데 아무 네.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초기 관절염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증상이 있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네. 다른 무릎 쪽은 아니고, 네, 네. 저도 이제 지금 50대 초반에 들어서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손가락 그 끝부분이 지금 약간 휘었어요. 처음에는 통증이 좀 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냥 끊고 호르몬제를 이제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네. 손가락 끝트리가 지금 그 손톱 밑에 마디가 휘어갖고 있고요. 무릎 쪽은 아닌데, 저도 체중이 갑자기 몸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등 쪽이 있잖아요. 무릎 밑에 발등 쪽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서 이런 것도 같은 관절 쪽에 속하는가 싶어서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체로 발등에 있는 관절은 발등에 네. 관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동 관절이 아니고 움직이는 관절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특별한 외상이 없는 한 관절염이 생길 경우는 드물고요. 네. 그리고 손가락이 휜 걸 봐서는 일을 많이 하셔서 생겼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손질 많이 하시죠? 대체로 끝마디라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요. 예. 손일을 많이 하셔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변형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증이 심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십시오. 네.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래. 사람들이 또 보면은 이렇게 네. 손을 보면 이 퇴행성 관절 왔다면서 뭐 빨리 병원 가봐라 이래서 또 그런 쪽하고 통증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네. 네. 뭐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되나 싶어갖고. 네. 네. 네,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면 참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윤지열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또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관절염 때문일까요? 장시간 차를 타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오래 볼 때, 네. 그리고 쪼그리고 앉거나 그럴 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락 할 때, 등산을 하시고 하산할 때 무릎이 아픈 거는 누구나 겪어보셨을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이 된다면 슬개골의 연골연화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슬개골은 우리 무릎 앞에 만져지는 동그란 뼈가 되겠습니다. 네. 이 뼈는 무릎 앞부분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연골연화증은 이 뼈 아랫변에 있는 연골 조직이 탄력을 잃어서 말랑말랑해지다가 닳게 되는 질환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무릎을 많이 쓰거나 비만인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요즘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이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릎 연골 연화증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증상인가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연골이 탄력을 잃어서 물렁물렁해지고 흐물흐물해지는 질환이 연골연화증이라고 되겠습니다. 네. 외부 충격을 그냥 받게 되면 연골연화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보통 근력이 약한 여성분들에게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운동량을 갑자기 늘렸을 경우나 네. 등산의 양을 늘렸던 뭐 산악인들 이런 분들이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하이힐 신었을 때 네.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게 돼서 증상을 더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랫동안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제때 치료만 받으시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운동을 했을 경우 아니면 장시간 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골 연화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 슬개골의 연골 연화증의 가장 큰 증상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무릎 앞쪽이 아픈 증상을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뚝뚝 소리가 난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슬개골과 허벅지뼈 사이에 압력을 가했을 때 통증이 무릎 앞쪽으로 나타난다면 연골 연화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골 자체는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 연화증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또 시큰거리는 증상이 연골 연화증의 증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로 발병 초기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라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등산을 피하세요. 운동을 좀 줄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물리치료나 약물요법, 최근에는 뭐 연골 재생을 촉진하는 주사요법 같은 것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하게 손상된 연골 주위에 주사를 놓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에 있는 부위를 절제를 하고 노출된 연골 아래 구멍을 내거나 불규칙해진 무릎뼈의 관절면을 다듬어서 다듬어주게 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골 연화증 예방을 위해서는 관절 보호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중이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지금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58 주부인데요. 네네. 예,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이 부어가지고요. 네. 예, 계속 부서서 병원을 가니까, 물이 타딱하면서, 그래갖고 물을 계속 뺐어요. 가면, 되게 안 좋고 하면 병원에서 물을 빼야 된다 해갖고, 물도 좀 많이 뺐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좀 작은 병 정형외과에서 하다가 조금 큰 데로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간헐성 연골이 다 닳았대요. 네. 닳아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골 내시경이라는 시술을 했는데요. 네. 지금 딱 시술한 지가 1년 됐습니다. 네. 1년 됐는데도 무릎이 회복이 안 되고 무릎이 아니고 무릎 위에 보면은요. 네. 안쪽도 물론 부쉈지만은 안쪽 옆에 보면 이래 무릎을 하면 볼록하게 자꾸 튀어올라요. 네. 볼록하게 자꾸 그게 무릎이 자꾸 생긴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시경을 하고도 술 한 몇 번 뺐습니다. 그래가 약을 계속 먹고 이래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일단 환자분 증상을 지금 들어보니까요. 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동반된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그 안쪽에는 연골도 상당히 손상이 와 있었을 상태로 생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내시경으로 찢어진 연골판을 정리를 하고 망가진 연골을 좀 다듬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골 자체는 재생 능력이 스스로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내시경으로 더듬었다고 해서 연골 자체가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술한 후에도 물이 차고 증상이 남아있다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예. 다리 전체를 요즘에는 인공관절뿐만이 아니라 내 무릎을 살려주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네. 예, 그리고 네. 있잖아요. 네. 지금 수술하기 전에 네, 이그 반응성 연골 그 수술을 하면서 네, 그 안에 제 연골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네. 제 연골로 가지고 제 연골을 한 서너 군데 깼다 하면서 그래가 뭐 시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연골을 깼다. 예, 연골을 한 서너 군데 깨가지고 뭐 줄기세포 시술이다 하던가 아. 그걸 했다 하더라고요. 아, 같이 시행을 하신 겁니까? 예예. 음, 그런데도 그걸 하고 나면 사실은 이리 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이제 물이 이래 붓고 분기 안 빠지면서 붓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마치고 예. 일단은 환자분 그런 연골 재생하는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환자분 다리가 O자 다리나 예. X자 다리로 정렬 상태가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걸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면 그거는- 무릎의 그 형태를 좀 보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형외과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엑스레이로 전체적인 다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X자나 O자 다리가 되면 무릎의 한쪽에만 하중이 실려서 그쪽 부분만 망가지게 됩니다. 그 정렬이 그런데 네. 예.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볼 때는 수술하고 난 뒤에 네. 다리가 오자로 자꾸 굽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 그죠? 지금 잠깐 다리가 저 O자로 된다고 느낌이 드시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관절염이 점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그 O자 다리를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걸맞는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안쪽으로만 하중이 쏠리게 돼서 안쪽의 관절염이 점차 악화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형외과로 가야 된다, 그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3년 전에 제가 이거 관절 내시경 파열 그거는 판정을 받았는데 네. 아직 수술은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양쪽 연골 파열이라더라고요, 양쪽. 근데 지금 인공 관절을 하게 되면 그 수명이 뭐 10년, 15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조금 안 맞다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오늘 가만 듣고 보니까 좀 더 2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그러면 지금도 지금 59세거든요. 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해도 네. 그 한 번으로 족하는지 안 그러면은 또 더 기다리다가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네. 나이가 65세 좀 돼가 수술하는 게 유리한지 그거를 몰랐어요. 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관절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좋아지고 재질이 좋아져 있고요. 환자분의 관절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한 수술 시기를 늦추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증상이 심하고 변형이 심하다면은 굳이 미루실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엑스레이 같은 걸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확실히 못하겠지만은 인공관절을 권장받을 정도로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은 거의 60 다 되셨지 않습니까? 많이 아프시면은 수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한 번으로 또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있다가 또 두 번을 나이가 그게 지금 네. 하고 또 그 두 번째 또 수술하게 되면 사실 수술을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게. 그죠. 그래서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건지. 대체로 네. 그 요즘에 평균 연령이 늘어서 큰 병이 없으시면은 뭐 90살 이상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인공관절의 수명이라는 것은 수술이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분이 어떻게 쓰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체중이 뭐 90kg, 100kg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빨리 닳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왔다 갔다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만큼 사용 기간이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래 이제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네. 아이고 그래도 빨리 야야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사실 수술이라는 게 네. 저는 이제 좀 긴장이 되거든요. 네. 당연히 큰 수술이고요. 네. 그리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환자분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실 정도라면은 네.
참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버틸만 하시다면 조금 더 씻으시기를 느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65세에서 75세 사이가 가장 적당한 나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디고, 그지? 근데 너무 아프시면 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진행이 되다 보면 관절이 변형이 심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O자로 휘거나 네. 바깥으로 X자로 휘게 되는 변형이 오게 되는데요. 네. 그런 변형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인공관절로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수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뼈를 더 많이 깎아내야 되고 더 깊은 기구를 써야 되고 해서 더 손상이 되면 그만큼 더 수술이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환자분 증상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이 아프시고 많이 변형이 와 있다면 지금 나이라도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쌤, 제가 한 가지 더, 이 등 줄기 쪽에 네. 허리 바로 위에 지점쯤 돼가 한 몇 cm쯤 돼가지고 네. 근래 이때까지 몰랐는데 근래 이게 무슨 이렇게 와 끼리끼리하다는 것도 다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등이요. 등 말씀하신 겁니까? 네네. 등하고 다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대체로 만약에 척추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면 네. 만약에 다리 쪽에 문제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쪽에 문제가 올 수 있는데요. 다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네. 침볼로 가지고 네. 솥바에 날 때도 그냥 이렇게 꺾는 게 아프기 때문에 긴볼로 다리를 이렇게 평행선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놔놨다가 일어나니까 많이 혜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면은 수술해도 그지에 괜찮다 그지에. 아, 그럼요. 하루 이제 이렇게 왜 자꾸 이 걷는 게 네. 걸어갈 때 다리가 이렇게 왜 쩔뚝쩔뚝하니까는 네. 나이도 좀 가하고 신경질도 나고 그렇거든요. 또 양쪽 다리라. 예, 다리가 그렇게 불편하시다면은 네. 환자분의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검사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도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어머니. 아, 네. 하여튼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오늘 네. 텔레비 보다가 네. 뜻밖에 이렇게 빨리 전화를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상담 전화가 한 통 더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네, 저는요, 61세 주부인데요. 네. 네, 무릎이 많이 아파요. 네. 네, 그래서 뭐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별로 차도도 없고 다리가 갈수록 더 아프고 네. 이렇게 특히 이렇게 뭐 양반다리는 더더욱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뭐 퇴행성 관절염 시초라고는 하는데 네. 그 선생님들이 말씀했던 그 증세보다 내가 더 고통이 심한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발목까지도 뭐 저녁에 일어나면 한 발도 디딜 수가 없게끔 아프거든요. 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한 30분, 1시간 되면 조금 풀릴 때도 있고 영 안 풀릴 때도 있고 오늘은 안 풀려서 지금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요. 네. 그 오른손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아침에는 안 오므라들어요. 절대로 안 오므라들고 굉장히 뻑뻑하고 아픈데 네. 그것도 역시 1시간, 2시간 좀 지나면 조금은 오므라드는데 오후 돼도 다는 완벽하게 오므라들지 않고 다치면은 너무나 놀래게 아픕니다. 네. 오른쪽 손가락이 방송이라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예.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에만 오지는 않고요. 대체로 양손에 대칭적으로 10손가락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 증상을 들어보면 오른쪽 5번째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게 처음 제일 많이 그러고 네. 옆에도 조금 그러는데 네. 왼쪽에도 조금씩 그래요. 지금 조금 비틀어져가지고. 혹시 손일 많이 하십니까? 집안일을 좀 합니다. 네. 혹시 깔끔하다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딸깍딸깍거리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네, 좀 안 펴져가지고 딸깍거리. 이렇게 있다가 뚝 하면서 펴지거나 네, 그런 네, 증상이 네. 있으십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쇠수질환 병을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손을 많이 쓰시게 되면 요 손가락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인대를 잡아주는 또 인대가 있습니다. 활찰한 인대. 아, 예. 그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네. 손가락이 펴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거 얘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걔를 잡고 있는 인대가 염증이 생겨서 길목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인가 뭐 약물을 한번 했는데 네. 6개월 지나니까 또 아파요. 그래서 그죠. 또 병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네, 왠지 환자분 손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해서 생긴 병이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상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환자분이 계속 아프시다. 특별히 다친 적 있으십니까? 그래, 네, 조금 넘어지고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좀 있어요. 아까 그 앞서 설명드렸던 분처럼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상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프다는 걸 봐서는 연골판이나 연골 쪽에 초기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계속 그렇게 아프시다면은 MRI 같은 촬영을 좀 해서 안에 그 연부 조직이 망가지지 않았는다는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무릎이 붓거나 물 차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많이 아플 때는 좀 부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조금 덜 아플 때는 그렇게 못 느끼겠고 근데 정말 이 무릎만 좀 안 아팠으면 아픈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몇 년 됐는데 몇 년이나 오래됐어요. 되셨어요? 아이고. 한 4, 5년 정도? 4, 5년 정도. 예. 일단은 설명만 들어서는 초기 관절염으로 생각이 되고 연골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있을록 오히려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발목이 네. 그렇게 많이 아픈 거는요. 발목도 발목 별개로 뭐 관절염이 생기거나 뭐 인대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무릎이나 아니면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도 방사통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거는 직접 진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까운 병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기 손가락이 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해도 괜찮은 건가요? 수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아쇠 수지란 병이 맞다면 예. 요 부위에 한 5mm에서 1cm 정도 작은 예. 상처를 내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인대를 감싸는 활차란 녀석을 칼로 살짝 따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차단을 시킨다고 했나요? 뭐 차단은 아니고요. 네. 그 누르고 있는 그 활차란 녀석을 이완해서 열어준다. 예. 길을 열어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원장님 말씀하고 맞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증상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저도 겪어본 질환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윤지열 정형외과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마디나 무릎을 구부릴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관절이 안 좋다는 뜻일까요? 대체로 우리 아침에 손 뭐 두둑 이렇게 소리 나는 네. 분들 많이 있으시고 네, 네. 목에서도 소리 나고 어깨에서도 소리 납니다. 네. 대체로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에 소리 나는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관절에서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대체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유발된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단순히 소리만 난다고 하시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괴로운 시기가 요즘 같은 환절기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통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어떤가요? 그 환절기가 되면은 환절기나 아니면 그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게 날씨가 굳어지면 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관절은 대체로 온도와 기압에 되게 민감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공기가 차고 기압이 높아지는 계절이 되면 심한 환절기 근육이 광직과 이완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 자체에서 그 이 기온 변화와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뼈가 시리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특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새벽에 참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위로 인해서 이게 근육과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뼈가 시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십니다. 근육이 수축이 되면 그 유연성이 떨어져서 관절이 굳어지게 되고요. 네.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관절이 쉽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평상시에 적정한 온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네. 운동을 하실 때는 꼭
스트레칭 같은 것을 먼저 해주셔서 네. 예열 운동을 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뭐 운동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픈 무릎에 무리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운동을 잠깐 쉬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같은 경우에 많이 써서 생긴 거다. 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네. 운동을 하면 더 관절이 망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관절은 자꾸 움직여줘야 활액이 유지가 되고 유연해지고 인대도 튼튼해지고 근육량도 유지가 됩니다. 네. 관절염의 잘못된 오해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면 망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은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과도한 등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 그렇고요. 네. 구보라든지 걷기, 수영 이런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관절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등산도 이렇게 과도하게만 하지 않으면 관절에 좋은 거죠? 어떤가요? 산의 그 경사가 중요하겠는데요. 네. 좀 너무 높은 산을 올라가시는 거는 관절 건강에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꼭 등산을 하시고 싶다면은 네. 스틱을 짚고 가능한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고 네. 등에 뭐 배낭에 가득 무거운 걸 메거나 네. 그런 행위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어떤 운동이고 또 피해야 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궁금한데요. 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유연성과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네. 수영, 그리고 평지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특히 매일 30분 이내로 무리하지 않는 운동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등산이나 조깅, 테니스 등 과격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프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네. 회복이 빨라지고요. 네. 무릎을 움직이게 되었다고 만족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무릎의 각도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관절이든 인공관절이든 유연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구부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매일 운동을 해야 경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이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의 상담 전화 열려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평소에 관절염으로 좀 힘들었던 분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 대사면 재롱에 사는 사람인데요. 박정수인데, 예. 네. 한번 좀 여쭈보려고 하는데, 예.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침에 일 나면요. 네. 이래 팔하고 다리로 펴면 뚝뚝, 애가 뚝뚝거리는 그게 무슨 병인가 싶었어요. 뚝뚝 소리가 나신다. 소리가 예. 나신다. 네. 팔하고 무릎에서 그러십니까? 팔은 어느 팔이 관절에서? 많이 그래요, 팔이. 뭐 어깨 관절입니까? 아니면 팔꿈치입니까? 아니면 손목입니까? 아, 복판이에요. 복판. 좀 말씀만 드렸는데 혹시 토리가 날 때 통증이 심하십니까? 아니,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습니까? 예. 그 소리 지금 나는 예. 수술을 했거든요, 허리에. 허리요. 아. 예. 그런데 한 내가 4개월 됐는데요. 이렇게 팔로 펴면 뚝뚝 소리가 날 때. 일단 허리 수술하고 팔꿈치 소리 나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것도 상관은 없고요. 아까 예. 제가 아프진 않았는데요. 네. 이게 막 뚝뚝 소리가 나요, 하면서 가다가. 소리가 한 번씩 예. 자주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절에서는 서로 관절이 부딪히거나 예, 관절에 있는 인대와 관절이 서로 예, 예.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예, 통증이 없다면 대체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통증을 동반한 소리가 난다면 근처 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소리 양상이 똑똑 이런 양상으로 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뭔가 갈리는 듯한 양상, 환자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 팔꿈치를 움직이거나 이럴 때 뭔가 걸린다 이런 느낌이 예. 난다면 그거는 이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그게 물품이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한 통의 상담 전화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저는 69살인데요. 네. 무릎
무릎이 이제 이렇게 조금 아파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한번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계단을 오르다가 뚝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무릎이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별거 아니라고 낫게 해준다고 했는데 도저히 낫지를 않고 지팽이까지 짚었어요. 그거 다치고 한 이틀 후에는. 네. 그래갖고 한 달쯤 지나다가 이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큰 대학병원을 갔었는데 네. 선생님이 보시고 그 퇴행성 관절이 3기라고 그냥 약만 한 달씩 주시고서는 이제 그 동네 병원에 가까운 데 가서 물리치료랑 이렇게 계속 하시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동네에서 치료를 계속해도 안 돼가지고 1월 달에 그랬는데 한 8월 중순쯤 8월 말쯤 이제 가서 MRI를 찍어봤어요. 네. MRI를 찍었더니 그 연골이 다 파열이 됐다 그래요. 네. 연골이 파열이 됐다는데 저는 무릎이 굉장히 지금도 계단 내려가는 거나 오르는 거 이걸 마음대로 못하고 평지 걷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한 아침에 한 30-40분 정도.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좀 수술하는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하라 하고 네. 또 개인 병원에 또 이제 그 옛날에 큰 병원에서 계시다 나오신 분들은 이거 수술하지 말고 차라리 몇 년 있다가 인공관절로 바꾸는 게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공관절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놔두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을 가자니 상태가 조금 아깝고 예. 맞지요? 하지만 분명히 관절염은 있는 상태고요. 환자분은 통증을 호소하신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환자분 연세가 69세, 예, 그렇죠? 예. 70세 정도 되셨고요. 예. 지금 나이로만 봐서는 인공관절을 가셔도 될 나이가 되셨습니다. 예. 하지만 아깝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만약 수술을 하자는 선생님들은 아마 그 교정 수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다리를 뭐 교정해서 좀 예, 지켜봅시다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연골을 이렇게 꼬매고 네. 밑에 다리를 옷자를 어떻게 그죠. 절단해서 옷자 똑바로 다리를 한다는데, 예. 정렬을 바르게 해줘서 예. 이제 이 무릎을 더 오래 쓰게 하자고 말씀하신 선생님도 있을 거고요. 예, 예. 일단은 환자분의 증상과 그 검사 결과를 좀 봐야 알겠지만은 예. 뭐 어머니 상태가 건강하시고 예. 연골 상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그 예. 옷자 다리 교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큰 병원에 계시다 혼자 개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수술을 하는 것보다 지금 수술하는 것보다 놔뒀다가 그냥 쓰는 대로 쓰다가 하는 게 나을 것이다. 네. 그것도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다리가 굉장히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쓰다가 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이게 지금 머리가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해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서 아침에 한 30분 이상씩 걷고 네. 수영하고 네. 그 아쿠아로빅 하는 거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그냥 좀 간단한 운동들 그냥 실내 자전거 잠깐 타고 그러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너무 판단이 안 일단 쓰는데. 지금 하시는 운동은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래야지 증상 악화가 좀 덜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증상을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제일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오락가락 하시는 게 예. 환자분 연세가 지금 69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9세나 50대 초반이라면은 교정을 더 대부분 많이 권장을 하실 텐데요. 환자분 지금 거의 칠순에 가까우신 연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말라는 분들은 어차피 더 망가지게 돼 있다. 그래서 차라리 몇 년 더 기다린 다음에 더 망가지면 인공관절을 가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예. 수술을 그냥 교정 수술을 권장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교정을 하면 이 무릎 더 쓸 수 있다. 인공관절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사마다의 선호 차이일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선택은 환자분이 하셔야겠지만 네. 교정 수술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거를 관절을 지금 인공관절을 네. 내시경으로 들어가갖고 네. 그 떨어진 뭐라 그러지 관절이 이렇게 연골 파열이 된 거 그거를 꼬매고 다리 교정을 한다는데 그것도 얘기를 들으니까 쉬운 네. 관절 쉬운 수술 같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않습니다. 예. 굉장히 무섭고 네. 차라리 인공관절을 가는 게 편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주위에 보니까 8월 5일날 했다는데 지금 이렇게 한 시간 정도를 언덕길도 그냥 막 싱싱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마음이 헷갈려서 지금 오늘 텔레비 보면서 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자고 전화. 일단 인공관절은 내 무릎을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 망가져서 내 무릎을 포기하고 기계로 갈아 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고요. 회복도 교정 수술보다는 인공관절이 빠릅니다. 하지만 내 무릎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교정이라는 거는 하고 나서 어머님이 통증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내 무릎을 살리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선생님 어떤 좀 정확한 답은 선생님도 못 주시는 거네. 일단은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엑스레이 상태나 예. 뭐 관절이 망가진 마모 상태, 예. 그리고 이런 걸 좀 봐야지 대체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모된 상태가 좀 마모는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쓸만하다. 그럴 예.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정을 권장을 드리고요. 예. 아, 이거는 교정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많이 망가져 있다. 네, 그럴 때는 차라리 인공관절을 가시는 것도 69세시니까 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윤지열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질 많이 하시잖아요. 네.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런 쭈그리고 앉거나 무리하게 등산을 하시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체중 조절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과체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적정한 운동과 체중 관리로 관절을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서 불면증을 겪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면 장애를 겪는 분 중에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밤에 잠 못 이루시면 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중고를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낮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참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숙면에도 좋고 관절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날씨가 쌀쌀해졌다고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가벼운 운동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